전 대통령 측이 저는 이 부분도 참 의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월담 영상을 재생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다. 국회 출입 차단된 거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 저는 개몽됐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자기 비하 발언이죠. 자기 비하 변호사. 발언. 계몽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문학과 잘 몰라요. 계몽 한자예요. 잘하시네. 예. 계몽은요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는 게 계몽이에요. 그럼 김계리 변호사가 지식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고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김계리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라면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감정의 이입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재판관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했던 얘기들을 그냥 종합적으로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냥 대변인 역할을 해야죠. 그러면은 김계리 변호사는 곧 정치권에 데뷔할 것 같다. 그 전에 정광훈 목사의 그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제가요 재판정에서 봤는데 우리 대통령이요 어쩌고 저쩌고 헌법재판관들 정말 나빠요. 이런 거리에서 그분들의 환호를 받고 그분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뭐 저도 비슷한데 이 대통령과 그리고 변호인단 일부 제가 일부라는 표현을 쓴 건 뭐 다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다 또 그래요. 그럴 수 있으니까 다 그래요. 만에 한 명 정도는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을 보면 사이비 종교 같아요. 대통령이 교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이비 종교를 많이 보면 정말 그 중에 일부는 정말 외국 사례나 이런 데 일부는 교주 자체도 완전히 사실상 이제 좀 적나라하게 미쳐 있는 그런 데가 있고 대부분은 교주가 어떤 사이비 종교를 전파하면서 자신의 이득과 권력을 취하잖아요. 간부들은 이게 사이비인 줄 알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계몽됐다라고 하면 이분이 그러면 정말 몰랐던 건가? 그러니까 광신도 같은 사이비 종교에 이렇게 볼 수도 있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변호인단이나 몇 분들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지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알지 않을까. 알면서 정파적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그게 좀 더 많이 편해요. 아니 근데 저는 월담을 증거로 내놓은 것도 그러니까 차단이 됐으니까 월담을 한 거잖아요. 근데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담 넘어간 거 아닙니까? 문으로 차단이 안 됐으면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월담한 영상을 재생을 하면서 차단이 안 됐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11번의 헌재 변론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 대통령과 그의 일당들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 수준이 상당히 낮아요. 예를 들어 뭐 계몽령,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지금 월담한 걸 보여주면서 차단 안 됐지 않냐라고 기본적으로 논리가 안 맞잖아요. 설득력도 없고. 그래서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품성이 낮아요. 대통령 같은 경우 계속 또 변호인단도 그렇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심지어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래 내 책임이야 하는 것처럼 약간 받긴 했지만 곽종근 사령관이나 다른 사령관들한테도 대통령이 계속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인성도 나빠요. 예전에 조지호 청장 같은 질문 같은 거 한 걸 보면 네. 인성도 나쁘더라. 그런데 왜 그와 그의 일당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권력을 잡고 있었느냐 이런 건 참 참담한 것 같아요. 개헌 카드 내놓은 건 어떻게 보세요? 개헌 카드요? 네, 개헌.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뭐 박 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국민통합 이루겠고요. 그리고 제7공화국을 열면서 우리 6공화국 체제의 부작용 여러 잘못된 것들 제가 다 감싸 안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제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게요. 그런 것들은요 권력을 갖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권력을 잃어버린 상태고 완전히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그냥 대통령직에 복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다. 진정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작년 국감 때인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임기 단축을 해서 개헌하는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께서 임기 단축 개헌한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뒷받침 잘할게요.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잘라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진정성 없다,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 속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속을 게 없고 사실 저도 어제 이제 쭉 보다가 처음에 보셨어요? 몇 분 보다가 이거를 계속 보는 거는 제 건강에 해로울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건강 안 좋아 보여요. 아, 그죠. 몇 분 딱 보고 네. 그다음에 한참 뒤에 텍스트로 봤어요. 전문 나온 거 있잖아요. 시력도 안 좋아 보여요. 지금. 저는 67분, 그러니까 67분을 보고 있는 거는 저에게 전혀 무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텍스트로 전문은 좀 우리가 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읽고 한쪽에서 이제 다른 인터넷 열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80명이 들어갔다. 계엄 해제 전까지는 105명밖에 안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 팩트 체크를 막 하다가 내가 이 쓸데없는 걸 왜 하고 있지? 다 거짓말인데 의미 왜 없다. 의미 없는 일을 왜 하고 있지? 그것도 말았습니다. 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이제 계엄이 해제된 뒤에 김용현 장관에게 몇 명 들어갔어? 김용현 장관이 500명. 아마 부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500명 하니까 거봐 1000명은 들어갔어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본관에 15명밖에 안 들어가도 계속 주장했고 그러니까요. 비무장이라고 했지만 실탄 5만 7천 발이 갔습니다.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와 수방사 여기까지만 팩트 체크했어요. 1,600명입니다. 대통령의 거짓말은 나날이 뻔뻔해지고 있다. 지금 또 다른 거짓말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던 이른바 김영선이 좀 해줘라 이 공개 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내용 전체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2분 32초 분량인데 1부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내가 뭐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네, 이게 뭐 누가 뭐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그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만 아니 명을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음.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그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에다가 뭐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예. 하여튼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그래. 오케이. 예,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라고 콕 집어서 상현이한테 다시 얘기할게. 여기서 다시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한 번 얘기했고 한 번 더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11월 대국민 담화에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죠. 그때 거짓말한 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때 고3 수험생보다 바빠서 김영선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어 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전략 공천되어 있었다 라고 하면서 공천 개입을 반박을 했고요. 명시 음성 녹취에는 고생했다라는 내가 그 한마디 했었어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요.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는 내가 인생 그렇게 안 살았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은 다 새빨간 거짓말한 거잖아요. 왜 거짓말했겠어요? 이것이 드러나면 상당히 곤란해지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그냥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인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너무 뻔뻔한 거짓말을 많이 해서 사실은 충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살인, 연쇄 방화, 뭐 납치, 그런 것들이 쭉 저지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절도 정도는 그리고 이미 다 예상했었잖아요. 특히 이제 여사의 목소리도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확인이 됐다. 대통령은
이 정도가 나의 의견 진술이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명령한 게 아니고 그냥 의견을 낸 거야 라면서 애매하게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여사의 공천 개입은 빼박이죠. 그건 절대 이전에도 전혀 없었던 실제로 본인이 그림을 다 그리는 그런 건 없었던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 이 통화가 있고 40분 뒤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까지 지금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공개를 했는데 어제 김어준의 이제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지난해 명태균 씨가 USB에 이제 구속되기 전에 USB에 증거를 따로 넣어서 좀 압박될 만한 증거를 따로 넣어서 언론사 기자에게 주면서 이제 메신저 역할을 네. 원했다는 거예요. 보도는 안 하고 그런데 이 언론사가 용산에 보고를 했고 이 사실을 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진노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주진우 기자가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김건희 여사 육성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내용이 조중동이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응? 그러면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어. 이렇게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육성을 공개를 했어요. 우린 윤석열 대통령 망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보다 더 큰 망상과 허영에 휩싸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이제는 좀 놀랍지가 않고 그냥 기가 막힐 뿐이에요. 이런 분들이 V0, V1처럼 우리나라를 다스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참 나라가 큰일 날 뻔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이제 물꼬가 튀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통화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기 때문에 가슴에 좀 원한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이 밝혀질 것 같아가지고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주 국정 개입을 여사가 사실상 V0로서 단계 뭐 김상민 검사의 공천 문제 또는 김영선 의원에게 뭐 장관 자리를 주려고 한다. 이 뒷부분은 어쨌든 명태균 씨의 주장이지만 지금까지 보면 명태균 씨의 주장이 뒤에 다 맞는 것으로 녹취를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국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한 여사가 이게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국정 개입 자체가 큰 논란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인사 문제. 그냥 청와대 행정관 누구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장관급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 사실은 대선 때부터 여사에 대한 논란이 많았잖아요. 자질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영분이라는 자질이 그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애매한 위치긴 한데 그걸 어쨌든 그래도 약간 공적인 것도 공간에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장관급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그랬다? 근데 혹시 뒤에 또 이권까지 나오면 누군가에게 사업권을 주고 그 사람은 또 누구를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올해 내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다. 예. 대통령은 사실은 뭐 축제나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부정축제나 그런 것들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여사나 뭐 주변에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또 추측의 영역인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이상하게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원희룡 전 장관이 나와서 무척 많이 옹호도 하고 국가적인 사업을 그냥 본인 말 한마디로 중지시켜버리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 가족들의 땅과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사실관계가 좀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저도 들은 얘기가 누군가 뭐 여사 주변 인물에게 이런 것들을 부탁하고 뭐 그런 게 있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런 걸 좀 그러면 기사를 쓸 수 있게 얘기해 줘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그게 뭐 지금은 한 1년 전에는 1년 전에 그랬어요. 절대. 왜냐하면 본인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안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막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이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죠.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어디서 뭔가 하나가 터지면 그러고 수사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정말 고구마 줄기처럼 쭉쭉쭉쭉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런 듭니다. 일도 있었어요. 저런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뭐 양심선언 한 분들도 있을 거고 언론사에서 지금 많이 또 갖고 있을 거예요. 시점만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조선일보가 지금 얘기가 이제 조선일보가 이 USB 파일에 이제
USB를 들고 있다가 보도는 안 하고 이제 기자가 위에는 이제 이런 파일을 받았다라고 보고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약속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이제 명태균 씨 측에서 동의를 해야 보도를 하는데 동의를 안 해서 보도를 못 하고 갖고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대해서 패간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말도 상당히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메이저 언론사의 패간의 목숨을 걸었다. 만약에 그대로 그냥 흘러갔으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또 여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죠. 물론 그 조선일보가 전체 신문에서 그랬는지 해당 기자의 판단이었고 위로 보고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해당 기자의 얘기대로 그 명태균 씨의 동의를 최종 동의를 못 받아서 그랬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동의를 일단 받아놓고 쓰기 전에는 내 허락받고 써라고 약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고가 됐잖아요. 용산에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럼 계속 갖고 있었어야죠. 그냥 보고됐고 이게 알려졌다. 그러면 역시 뭐 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건 이제 조선일보가 나름의 밝혀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멀쩡히 있는 신문을 그것 때문에 폐간을 시키겠다. 정확히 말하면 멀쩡히 있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폐간을 시키겠다.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 언론사를 기분 나쁘다고 폐간시키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네. 조선일보의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해요. 지금 이른바 이제 조중동이라고 많이 묶이지만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용산에서도 초기부터 동아일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중앙일보도 일단 보수 언론으로 분류가 되지만 막 어디에 충성한다거나 그런 저도 이제 근처에 있어봤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거기는 이제 시장 자본주의에 더 약간 생각을 하는 거고 보수 색채가 북한 문제라는 보수 색채가 아주 강하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중에서 특히 최근에 계엄 이후에 헌재의 공정성을 계속 흔드는 기사를 많이 썼어요. 제목에서도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도 이걸 마치 제목만 딱 보면 문제가 있구나 홍장원 차장 메모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건 김현태 단장의 얘기를 따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제목 뭐 이런 식으로 쓴 기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여사는 너희들 폐간시킬 거야 이랬다는 거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대응이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예. 지금 안 그래도 세이브 코리아 대표 인터뷰도 실었었고 그렇죠. 사실은 오늘자 사설에서 유일하게 사설에 대통령 민주당은 어떤 결과든 승복 밝혀야 이런 식의 약간 양비론의 입장을 취한 유일한 언론사기도 했어요. 사설 저 제목이. 며칠 전에 보고 약간 놀라웠던 게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김현태 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현태 단장은 12월 9일 날 본인이 자청해서 용산에서 기자회견했던 내용과는 정반대로 국회의원 끌어내려는 이런 건 없었다. 곽종근 사령관이 마치 야당에 회유당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 제목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저희도 좀 놀라웠던 게 곽종근 자수서에 김현태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으로 얘기하니까 김현태 단장이 곽종근 자수서에 국회의원 끌어내려는 말 없었어. 요게 이제 더블 쿼트를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 마치 곽종근 사령관이 거짓말한 것처럼 제목만 비춰지잖아요. 기사 내용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국회의원 끌어내려는 말 없었어. 그리고 의결 정족수가 안 되게 데리고 나와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게? 저는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뽑지라는 의구심을 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목은 기자가 하진 않죠. 편집 기자가 뽑긴 그렇죠. 합니다만 편집 기자가 뽑긴 하죠. 예, 그런 상황이지만 네, 정확한 워딩이 1 공수여단장 곽종근 의원 끄집어내라는 대통령 지시 전달 뭐 요런 관련된 기사 말씀하시는 건지. 그때 김현태 단장이 김현태 곽종근 단장이. 사령관의 자수서를 쓸 때 자기가 옆에서 슬쩍 봤는데 국회의원 끌어내려는 말은 없었다. 이게 이제 주장이었어요. 근데 대신 뭐가 있었냐? 의결 정족수가 안 되게 데리고 나와라는 말이 있었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죠. 근데 제목에는 앞에 말만 쓰니까 마치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이제 뭐 조선일보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지난해 11월 창원지검 수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라는 건데 지난 대선 때 김 여사가 여론조사 단순히 그냥 받아본 게 아니라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만드는 작업을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검찰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창원지검에서는 공모관계를 확인하려면 여론조사 업체 P&R 같은 게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런 것이 그냥 우리가 누구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뭐 정황상의 증거만 가지고 막 추측하고 예측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수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주모자예요. 그러면은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고 조사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덮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속히 김건희 여사를 제발 소환 조사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많이 후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검찰의 수사, 예전에는 이런 일이 나오면 전모를 밝힌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쭉 수사를 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고, 예를 들어 어떤 거는 이거는 뭐 한계 때문에 의혹에 머물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그림을 쭉 그려서 전모가 밝혀지게 마련인데, 지금 내란죄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노상훈 씨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영장이 3번이나 반려됐어요. 지금 내란이라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전모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제 여전히 뭐 주요 군 지휘부들도 참고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불러서 일단 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느릿습니다. 수사권 갈등이나 뭐 이런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느려져 있고, 특히 명태균 씨 관련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더디다. 뭐 포렌식을 올해 했고 지난 14일 날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그럼 그동안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느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이진동 대검차장이 어제 이제 국조특위 청문회 나와서 윤 대통령 부부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 수사 보고서 올라간 게 벌써 지난해 11월이고 검사 8명이 연서명까지 해서 냈다는 거잖아요. 이런 보고서 상황에 대해서. 그냥 뭉개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법의 문외한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언론에 보도된, 그리고 뭐 명태균 씨가 밝힌 폭로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 증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육성, 이거 보면 당연히 소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처음부터 다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절대로 우리는 소환 조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증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소환 조사하는 단계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꾸 면죄부를 주고 싶어하고 조사를 안 하고 싶어하는 검찰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지금처럼 미적미적 거릴까,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잡아가지고 조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법의 집행에 있어서 항상 일정한 잣대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항상 눈치 보고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생명력을 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전 검찰 봤잖아요.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대통령 아들, 형 뭐 다 불러다가 조사하고 처벌해버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제 안 보여요. 그럼 검찰 왜 저걸 존치시켜야 되겠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 뜯어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검찰의 어떤 좌고우면하지 않는, 물론 좌고우면한 사람도 많지만 과거 검찰 쭉 이어져면 권력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 최동욱 총장도 결국은 혼외자 의혹으로 날아갔지만 어쨌든 그래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는 그런 전통이 일부 살아서 검찰의 수사를 약간 믿을 수도 있고 권력 수사를 잘한다 검찰이, 그런 게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건 다 깨진 것 같아요. 네. 좌고우면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번에도 이진동 차장이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이게 어떤 맥락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하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이른바 여권의 대선 주자들 관련 수사에
그래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뭐 김한정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고 하지만 관련 수사를 할지 또는 뭐 대선 주자 쪽 정치적으로는 그게 더 민감하거든요. 김건희 여사 쪽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일단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재 그런 의혹을 살 수 있잖아요. 불신을. 그러니까 여사 문제는 그냥 좌고면하지 않고 바로 소환 조사해서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걸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검찰이 오늘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뒤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이죠. 김한정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나섰는데요. 근데 김한정 씨가 이제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이제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업체에 조사 비용 3천여만 원 대신 냈다는 의혹 받고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오전 방송 인터뷰에서 이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 우리 캠프 아니고 당에 전달됐다는 여러 보도와 정황상 밝혀지고 있다. 단과 캠프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어요. 근데 이제 핵심은 그래 여론조사 결과가 만약에 당으로 갔는데 왜 김한정 씨가 돈을 댔을까? 결국은 이제 대납한 의혹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혹은 많이 되죠. 왜냐하면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 격, 오세훈 시장이 이제 후원회장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회장 격을 했기 때문에 의혹은 상당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난 게 21년 1월 초 20일 뭐 이렇게 되는데 김한정 씨가 나눠서 명태균 씨 측에 돈을 건넨 건 3,300만 원, 게 2월 초거든요. 한 달 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갔든 당에 갔든 또는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이 갔든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당시 뭐 선거에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그걸 비용을 대납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은 충분히 있죠.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은 김한정 씨가 당시에 그래도 여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과의 관계를 명태균 씨를 통해서 보다 더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냐. 이건 뭐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라기보다 그 측의 주장인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뭐 좀 더 이것도 수사하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오세훈 시장도 적극적으로 빨리 수사해 달라고 하니 어차피 대선 주자니까 빨리 수사해서 어쨌든 명명백백히 가부간 맞는지 틀리는지를 밝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의심스러울 만하죠. 성주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납 의혹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은 김한정 씨가 맞아요. 제가 저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돈 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돈 줬어요. 대납했어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자백 이상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김한정 씨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 이렇게 보니까 와 이거 유력한 정치인들하고도 많이 알고 김건희 윤석열 당시에 이런 분들과도 연이 닿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좀 관리하는 게 좋겠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줬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도 하고 이랬으면 그 소환조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진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거기서 아니요 전 진짜 제가 그냥 알아서 줬어요 라고 하면은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큰 근심을 덜은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상태는 의혹이고 이 의혹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조금은 불리하겠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결정적이지 않을 거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 보고 줬을 거야라고 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지하거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또 아닐 거야, 뭐 제2의 생태탕일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층에서는 저는 조금 더 의혹이 많은 쪽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명태균 씨 측의 주장처럼 오세훈 시장이 예를 들어 여론조사에 대한 이기는 여론조사를 정말 요구하는 그런 것들의 뉘앙스가 충분히 있는 카톡이 발견된다거나 그러면 일단 오세훈 시장은 거짓말 논란이 일어서 상당히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랑 주고받은 통화나 문자에 저기 내가 돈 주기 그러니까 여론조사 해준 거 내가 김한정 씨 통해서 돈 주라고 할게요. 고마워요. 이런 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오세훈, 김한정 이 두 분 사이에 내가 돈 주기 뭐 하니까 우리 김한정 회장이 명태균 씨에게 돈 좀 주세요. 이런 육성이라든지 문자가 나오면은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안 나오면은 이거 가지고
계속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의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이제 압수수색도 들어갔으니까 강제 수사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은 검찰이 밝혀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다른 대나무 의혹이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경찰청이 이제 측근 박모 씨가 명태균 씨 측에 1,500만 원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 A 씨 이제 박 씨와 다른 분이에요. A 씨가 명 씨 측에 수천만 원 입금했다는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홍 시장 측은 사기꾼의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론조사와는 무관한 개인 채무 거래라고 반박을 했는데 사실 A 씨가 입금한 날짜가 공교롭게도 이 여론조사 날짜랑 비슷하면서 게다가 해명이 내가 최 씨한테 빌린 돈을 이쪽으로 넣으라 그래서 다른 사람 계좌로 넣었어. 상식적으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해명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수사에서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홍 시장은 이제 명 씨와 변호인 남성건 변호사 서울중앙지검에 또 추가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홍 시장 측의 이 해명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성재영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한테 안 주고 왜 강혜경 씨 계좌로 넣어가지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A 씨라는 사람과 측근이라는 A라는 사람과 강혜경 씨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것도 웃기고 그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았으며 여러 가지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액수도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했잖아요. 여론조사 비용이다라고 볼 수 없는 정황적인 증거 같은데 홍 시장 측에서는 어쨌든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죠. 아니 근데 오늘 밤 100분 토론에 홍 시장 나오시잖아요. 네. 패널로 두 분 나오시는데 여쭤볼게요. 그때 네. 물어보실 거예요. 네, 아이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한번 여쭤봐야죠. 당연히 이 부분. 근데 답은 뻔해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네, 법적 조치했습니다. 그 장 소장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럴 것 같아요. 저는 홍준표 시장은 오세훈 시장보다는 타격이 적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법도 있고 어쨌든 뭐 행정가의 이미지가 좀 강하고 그런 거와는 거리가 멀 것 같지만 홍준표 시장이 일단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홍준표 시장의 지지자들이 이런 부분을 크게 기대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 사실관계에 따른 충격은 제한적일 거다. 홍준표 시장이 이런 부분에 맷집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핵심 저거예요. 그러니까 최 씨에게 최용희 씨인데 아들의 친구라고 하는 A 씨가 이분에게 돈을 줬다. 이거는 이 최용희 씨가 나한테 최용희 씨한테 A 씨가 갚을 돈이 있는데 최 씨가 저기다 줘. 여론조사 한 비용 될 때. 그래 알았어. 거기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아 그럴 수 있다고요? 네,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채무관계 변제를 다른 계좌로 근데 넣는다고요? 뭐 친한 사람에게 내가 줘야 되는데 야 그거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돈 낼 거 있는데 내가 좀 그 사람한테 직접 주기 찝찝하니 네가 그쪽 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최용희 씨예요. 최용희 씨가 왜 여론조사를 계속 명태균 씨를 통해서 했느냐. 홍준표 시장은 예를 들어 지지자들이 그냥 궁금해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거는 예를 들어 지지자가 딱 합니다.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 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가 궁금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거의가 반값이라길래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요. 사비로 사비로. 잘 보이려고.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반값이 아니에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다른 최신지 다른 지지자인지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어떤 다른 분이 녹취가 나오는데 강혜경 씨랑 너무 비싸다. 여론조사 비용이 왜 이렇게 다른데 2배가 되는 거다. 너무 비싸다. 이런 취지의 녹취가 있습니다. 반값이 아니라 반값이. 굉장히 단가도 셌다. 단가도 센 데였어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그냥 순수히 지지자가 했다. 그러니까 나와는 관련이 없다.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그래서 오늘 물어보실 거예요? 네, 그거 아니 지지자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분이 뭐 재벌 2세도 아니고 재벌 2세라면 이해갑니다. 근데 본인이 더구나 공표도 아니고 미국 여론조사를 개인적으로 받아보려고 회당 수백만 원씩 하는 여론조사를 했다?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박 실장 저렇게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내 지지층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시네요.